자, 이 사건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사람이 민정수석실 소속의 친인척 관리팀장 신모 씨라고 저희가 여러 번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민정수석실의 역할, 이게 지금 다시 한번 강조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문재인 정부의 김의겸 대변인 이렇게 민정수석실의 역할에 대해서 말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에 대해 민정수석실에서 열심히 감시해달라. 민정수석이 중심이 돼서 청와대와 정부 감찰에서도 악역을 맡아달라. 자, 들으셨죠? 감시해달라. 악역을 맡아달라. 이게 문재인 대통령의 민정수석실에 지시한 겁니다. 감시하고 악역해달라. 그런데 이 신모 씨가요, 그거는커녕 역대 정권의 친인척 관리팀장들과는 너무나 다른 행보를 보였다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보시죠. 자, 노무현 정부의 민정수석실의 친인척 관리팀은요, 사실상 친인척 관리팀이 아니라 친인척 감시팀이었다라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대통령 가족이 업자 등을 만나면 달려가서 제지를 했다. 뭐 형 건평 씨라든지 가족들이 그런 업자나 다른 사업가를 만나면 그러지 마라 라고 달려가서 말렸다는 거예요. 이 감시죠. 그런데 신 씨는 어땠습니까? 문다혜 씨 가족의 이주를 지원하고 심지어 뭐 개인 비서처럼 태국으로 가서 대통령 딸이 집을 사는 거를 직접 도와주고, 또 야당의 공세가 이어지니까 이상직 중진공 이사장과 수십 차례 연락한 의혹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이름이 관리팀장이지만 사실상 감시팀장으로 역할하는 게 민정수석실의 역할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민정수석실은 원래 이제 이 법무, 예를 들어서 검찰과 법원이라든지 이쪽 관계라든지, 그다음에 공직기강, 그다음에 이제 친인척 관리,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담당하는 이 대통령실 내의 이제 기구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역대 아까 좀 이제 앵커가 설명해 주셨지만, 사실은 친인척 관리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옛날부터 친인척 비리가 많이 터지는 바람에 친인척들이 어떤 면에서 보면 좀 누구를 핑계로 해서 또 민원을 한다든지 등등 이런 것들을 차단하는 역할들을 그동안 민정수석실에서 이제 해왔죠. 그래서 그만큼 이쪽 관련된 것들을 잘 아는 사람들이 이제 이 보통 이런 친인척 관리를 맡습니다. 또 대통령과도 친분도 있어야 되고, 왜냐하면 이제 가족 관계를 잘 알아야 되니까요. 근데 이런 문재인 정부의 이제 문제가 이게 부각이 되니까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것 때문에 아예 민정수석실을 안 만들어 버렸어요.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권력에 또 검찰에 영향을 미친다 뭐 이런 등등의 이유로 인해서. 근데 또 역으로 그러다 보니까 또 이 대통령실이 정보도 없고 또 아예 그냥 통제가 안 되는 뭐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지금 뒤늦게 이번에 김주현 민정수석을 임명해서 다시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잘 감시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르게 움직였다는 거죠. 그게 그러면 이게 말이 앞뒤가 달라서 그럴까? 실제로 왜 그럴까? 라는 걸 보면 특히 이 신 씨 같은 경우는 문다혜 씨가 이제 해외를 이주하는데 다 가서 직접 가서 집도 알아봐주고, 또 이상직 그 전 의원과 어떤 연결고리도 해주고, 이상직 전 의원이 뭐 구속되기 직전까지도 또 연락을 한다든지 이런 관계를 형성을 해서 지금은 또 조국혁신당의 당자로 근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 이렇게 되다 보니까 감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또 도와주는 역할들, 이게 결국은 지금 발목을 잡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검찰이 아마 이제 이 신 씨를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해서 지금 수사를 벌이고 있지만 본인은 계속적으로 일단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김영주 의원님. 네. 김기현 의원이 뭐라고 했냐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통령 가족들의 비리를 사전에 차단해야 할 사람들이 직접 도왔을 뿐 아니라 불법 의혹을 덮기 위한 대응 방안까지 논의했다고 하니 정말 개탄스러울 따름이다. 그러면서요, 이러려고 임기 내내 친인척 비위를 감시하는 특별감찰관을 두지 않았었나 보다. 어떻게 들리십니까? 이게 굉장히 가슴 아픈 부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특별감찰관을 두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이런 결과를 낳았다는 것이죠. 근데 더 나아가서는 윤석열 대통령은 왜 특별감찰관을 두지 않는지, 네. 저는 아픈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김기현 대표가 그런 것을 알고 얘기했는지 모르고 얘기하려는지 아니면 대통령 들으라고 얘기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지금이라도 당장 특별감찰관 만들어야 됩니다. 이 정부에서도. 결과적으로 왜 특별감찰을 두지 않았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나 떳떳하다. 우리 가족 나 대통령 취임하시면서 문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칫솔 하나 숟가락 하나 내 돈으로 사겠다. 그렇게 청렴 결백할 걸 얘기했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조국 장관, 조국 수석, 민정수석 역할 제대로 못했습니다. 밑에 있는 사람들 철저하게 감시하지 못했습니다. 네. 노무현 대통령 때까지만 해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물론 결과적으로는 노 대통령도 아무리 그렇게 밑에 있는 사람들이 말기더라도 그런 문제로 인해서 스스로 운명적인 결단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그 밑에 청와대에서 말하자면 타이스타 제세 가서 사이가 취직하는 것을 말게야 될 사람이 돕고 있을 때 아무도 크로스 체크를 안 했다는 거, 그건 가슴 아픈 거 아닙니까? 지금 마찬가지로 디올백 문제도 결과적으로는 지금까지 왜 그런 문제가 이어지고 있습니까? 잘못 받았더라도 바로 돌려주십시오라고 얘기해서 돌려줬으면 이렇게까지 질질 끌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순환을 당하시면서도 현 대통령은 왜 아직까지 특별감찰관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까? 예. 참 역사적으로 계속적으로 도돌이표를 돌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참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예. 김영주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승훈 변호사님. 대통령의 사위가 어떤 사람인지를 누구보다 잘 알았을 사람이 저 신모 씨예요. 그런데 항공업을 해본 적이 없는데도 항공사에 전무로 취직하겠다고 하면 그러면 안 됩니다. 그 문제됩니다라고 말렸어야 했던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뭐 상황에 봤을 때 이게 잘못됐다라고 한다면 말렸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항공사에 취직하면서 뭐 전문 직종에 취직했다기보다는 타이 이스타젯에서 직원 5명 정도 있는데 관리 역할로 했다고 하는 거니까 이게 전문 기술이 필요한 것인지는 좀 체크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친인척 관리팀이 당연히 친인척을 잘 관리하고 문제가 있으면 밝혀서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게 그 역할이라고 보고요. 다만 지금 관리팀에 제기된 것들이 이주를 지원했는데 주택 매입을 도왔는데 이 도울 때 뭐 부정한 돈이 있었다거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뭐 이건 지적하고 관리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단순히 그냥 주택 매입을 도와줬다라고 하는 부분은 좀 애매한 부분인 것 같아서 사실관계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국민의힘에서도 문재인 정부 때 특별감찰관을 임명했어야 되는데 임명하지 않았다라고 비판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네. 저는 윤석열 정부도 마찬가지로 특별감찰관과 이 부속실을 빨리 둬서 이렇게 대통령 사후에 나중에 대통령 임기가 끝나고 나서 문제되는 일이 없도록 빨리 약속을 했으니까 특별감찰관과 이 부속실을 빨리 설치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